미나산 곤방와 도쿄 K짱 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 K짱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오늘 미나산 곤방와 도쿄 K짱 데스의 이 인사는 오늘이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이 영상을 끝까지 저와 함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기묘한 이야기의 컨텐츠는요, 상당히 조금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요즘에 한국에서 일본 불매 운동으로 지금 굉장히 언론들이 시끄럽죠. 그래서 저 현재 일본에 살고 있는 K짱이 여러분들께 지금 현재 일본에서 어떤 식으로 방송이 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지금 불매운동을 해야만 하는지에 관련돼서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좀 준비를 한 컨텐츠입니다. 오늘 본의 아니게 누군가를 비방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나실 부분도 있겠지만 이 영상에 싫어요를 누르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즘 조금 많이 마음들이 좀 시끄러우실 것 같은데요. 오늘 저 도쿄 K짱이 조금 일명요연하게 지금 이런 사태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고 싶어서 열심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마지막 도쿄 K짱의 마지막 도쿄 K짱은 아니다. 어쨌든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니까 제대로 한번 인사를 드릴게요. 자, 오늘 도쿄 K짱의 기묘한 이야기 컨텐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영상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일본에 고노다로라고 하는 일본 외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무상이 우리나라 남관표 주일대사, 한국 대사를 불러가지고 어떤 대화를 나눴는데요. 갑자기 우리나라 그 주일 한국대사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중간에 말을 딱 끊고 자기 할 말을 하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이 어떤 영상인지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政府が今行っていることは第二次世界大戦後の国際秩序を根底から覆すものに等しいものであります。 우리의 구상을 제시한 바 있고 이 방안을 토대로 더 나은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 측이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韓国側はどのような努力に解決しているのか。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韓国側の提案は全く受け入れられるものでない、国際法違反の状況を是正するものでないということは以前に韓国側にお伝えをしております。それを知らないふりをして改めて提案するのは極めて無礼でございます。一緒にあたかも還元しているかのようです。それを知らないふりをして자, 갑자기 우리나라의 주일 한국 대사분께서 얘기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말을 끊으면서 잠깐만, 야, 왜 지금 우리는 그 제안 받아들일 수 없어, 야, 그걸 모르는 척하면 제안하는 거 너무 무례한 거 아니야? 라면서 오히려 무례한 행동을 우리나라 지금 남관표 주일 한국 대사분께 이렇게 무례한 행동을 했죠. 그래서 이 영상이 굉장히 시끄러워지면서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냐, 이거 한국 대 일본 대표가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건 너무 아니다 라고 했죠. 자, 그리고 나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함께 이 고노다로가 또 만났습니다. 8월 1일 오전 8시 50분에 태국 방콕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시작했는데요. 이 사건이 있고 나서죠. 자, 그래서 이 강 장관님이 이날 방콕 센터 그랜드 호텔에서 이 고노 외무상관을 만났는데 그때 대화를 했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바로 요즘 시끄러운 백색 국가 화이트리스트 대상에서 제외하는 작업을 중단해달라라는 약간 그런 제안을 하는 이런 만남이었습니다. 자, 그 영상을 지금부터 저와 함께 보실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멋있다고 생각하는 분인데 이 분이 이제 그 대화가 끝난 다음에 이제 인터뷰하는 장면입니다.
중단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셨는지랑 미국에서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네, 그 요청은 분명히 했고요. 그것이 만약에 내려진다고 하면은 양국 관계에 올 그 엄중한 파장에 대해서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 측에서는 일본 측의 이 기자 브리핑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확답은 없었습니다. 규제 문제, 또 한일 간의 그 강제징용 판결 문제에 대해서 이 협의를 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통상적으로 문제가 있는 국가 간에는 이 협의를 통해서 결국은 해결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여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이제 화이트 국가 제명을 하게 되면 양측 간에 어떤 문제가 생길 테니, 그러니까 좀 제한을 백색 국가에서 리스트를 제명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달라라고 우리가 이제 좋게 이렇게 우리가 양측 간에 만나갖고 대화를 했지만은 결국 우리나라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명이 되었죠. 그 발표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오전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외교적 해법을 제시하고 막다른 길로 가지 말 것을 경고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일본 정부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좀 이렇게 문제 해결을 위해 잘 좀 해결을 해보자라고 제안을 했지만 일본은 결국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명시켜버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본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 자, 2019년 7월 일본 총리 아베 신조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서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죠. 왜 불만을 드러냈는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해가 할 수 없지만 어쨌든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왜 그거 말이 안 된다 이러면서 또 이렇게 했겠지. 그래서 대한민국에 대한 경제 제재를 조치를 취한 거야. 그러니까 보복 조치다라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왜 우리나라가 잘못한 것도 없고 당당하게 권리를 받은 건데 왜 이런 걸 보복 조치라냐, 치사하다. 자, 그래? 그럼 우리나라도 우리의 힘을 보여줄 거야. 라고 해서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게 바로 일본 상품 불매운동입니다. 자, 지금 현재 인터넷상에서 불매운동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께서 일본 기업 리스트를 제작해서 이제 배포를 하고 계시죠. 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화이트 리스트가 정확하게 뭐예요? 라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화이트 리스트에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잠깐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화이트 리스트란 일본이 이제 무기 제조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안보 관련 물자를 구분해가지고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합니다. 그런데 이 화이트 리스트에 들어가 있으면 일본 정부에 일일이 허가를 받지 않아도 우리가 그거를 받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출이 가능한 전략 물자를 수출 심사 우대국,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제조업계에서 일일이 허락받지 않아도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한 걸 바로 화이트국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백색 국가라고 불리는 거죠. 그래서 미국, 영국, 독일 해가지고 일본의 서방, 우방 27개국이 이 화이트 리스트에 포함됩니다. 우리나라도 그곳에 포함되어 있었죠. 자, 한국은 2004년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포함된 나라이기도 했어요. 자, 일본 정부가 정한 1100개 정도의 전략 물자에 대해서 일반 포괄 허가를 받으면서 3년간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비화이트국, 그러니까 이 화이트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나라들은요, 이 전략 물자를 수입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일본 경제 산업성에다가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거 우리 수입해도 돼?
우리한테 좀 줘라고 일일이 허락을 받아야 돼. 자, 여기에 속한 국가는 관련 물품을 수입할 때 일본 측, 그러니까 수출업자에게 해당 물품이 민수용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공해야 돼. 우리 나쁜 데 쓰는 거 아니야. 우린 이렇게 쓸 거야 라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 사용자를 기록하고 우리가 군수용, 군인, 군대 이런 걸로 쓰지 않을 거야. 우리나라를 뭐 다른 나라를 공격할 때 쓰거나 이렇게 쓰지 않을 거야 라고 밝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산업성은 수차 허가 신청에 들어오잖아? 그럼 이거 원칙적으로 90일 안에 허가 여부를 내주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3개월 정도 기다려야 되는 거야. 최대. 그래서 일본 기업이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수출할 경우에는 3년 단위로 수출 허가를 받고 일주일 안에 선적이 바로 가능합니다. 일주일 안에 바로 물품을 내주는데 그런데 이게 비국가, 이 화이트 국가가 아닌 나라는 거의 길면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을 그 허가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밖에도 식품을 제외한 대부분이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지난 4일부터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수출 규제에 들어간 게 뭐죠? 핵심 소재 3가지입니다. 포토레지스트, 그리고 불화수소, 그리고 폴리미드. 이런 것들 첨단 소재와 전자 부품이 우리가 이제 그거를 맨날 갖고 올 때마다 허락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평가는 야 이거 완전 일본이 우리나라에는 보복 아니냐, 너무 불합리하다, 이거 우리 당당하게 정당하게 맞서 싸워야 된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야 이거 너무 반일 감정으로 대응하는 거 아니야? 이거 너무 국수주의 발상이잖아 라면서 지금 이 불매운동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일본 사람들은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이 일본 우익 방송인들 영상이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 영상은 카루오라는 유튜버 분의 그 채널에서 가지고 온 영상입니다. 지금부터 그 영상 저와 함께 보실 텐데요. 조금 많이 아주 화가 나실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그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저와 함께 보시겠습니다.証券法の電子版は16日、中国山東省の化学企業が韓国の半導体メーカーからフッ化水素を受注したと報じました。日本がフッ化水素の対韓輸出規制を強化したため、韓国企業が代わりの調達先として中国を選んだ可能性があります。報道は日本の措置との関連を指摘した上で、この化学企業が製品検査などを経て韓国企業と正式な協力関係を結んだとしていますと、それぞれなっております。特に2番目のニュースを聞く。 이 사람이 약간 우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화가 나실 겁니다. と一般の印象は、はい日本がそういう、輸出規制強化をしたので、その調達先をチャイナに求めて日本も仕事なくなっちゃって、日本も困るんじゃないかみたいな、これだけど印象操作に過ぎないんですよ。 자, 이제 우리나라가 중국이랑 뭔가 계약을 맺고 할 거야.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지금 그럼 어떡해, 우리나라가 배제되고 일본이 배제되고 그럼 한국이랑 중국이랑 같이 이렇게 쿵짝쿵짝 해가지고 그럼 우리나라 일본이 그럼 나라 우리가 할 일 없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거는 인상 조작입니다 라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거 다 조작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뒤에 하는 말 보실게요. ね、この数 화면 字 좀 더 크게 해드릴까요? これね、 예. 見てください。日本が輸出規制をやった。これ立てないのかな。前ですね。ごめん。ごめんなさい。すみません。慣れてみても 97.7 から 93.7%、ちょっと下がってる。これはフッ化水素に関しては2010年ですでに 72% で、実は今年の全般ですね。チャイナから輸入してる方がもともと多いんですよ。チャイナから 46.3% を調達し、日本からの輸入は 43.9 なんです。で、輸入先は1位がチャイナ、2位が日本なんで、もともと輸入してるんですよ。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뭐냐면 아니 원래부터 한국이 일본에서 수입하는 것보다 중국에서 수입하는 게 더 많았어.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얘기예요. なるほど。ということで、なんていうか、
急になんかその対日依存が減って日本が売れなくなって困るなんてことは全然、ないわけで、それから、このフッ化水素、エッチングガスとも言うそうですが、このチャイナ産や台湾産のフッ化水素、もうこれもともと使ってるんですが、純度が低いため、半導体製造の精度が落ちると。ということで、ハイエンドの製品作るにはやっぱり日本のものが必要と、いうことのようなんですね。日本経済新聞の見出しを見ますと、マイクロン、広島工場、1割拡張、次世代 D ラム量産と出ておりますので、この穴は日本とアメリカで容易に埋められるんですね。だから、자, 이렇게 말했어. 쉽게 채울 것이라 그러는데 이 사람이 여유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구멍은 일본이랑 미국이 아주 여유롭게 다시 채울 거야. 이렇게 썼어요. 좀 자막이 되게 착하게 번역해 주신 것 같아요. 韓国が半導体製造しないと世界が困るなんて言ってる人がいるけど、これは全く実態を知らない人で、もともと日本や韓国、日本やアメリカが作ってたもんですから、ただコストの問題とかで韓国に移ってたのが、これだから日本の半導体産業やアメリカの半導体 자, 뒤에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님의 사진이 있죠. 이 사람이 계속 하는 말 들어보세요. 半導体産業も復活する一つのきっかけになり得ますね。うまく使えば。で、ということなんで、全然困るということはない。ユーザーが困るということもない。それから日本の韓国に売ってた企業は当面売れなくなるから困るって言いますけど、今言ったように、韓国の半導体製造が落ち込めば、世界でそれだけですね、また他の国が製造を増やしますから、日本でもアメリカでも。ただそこに売ればいいんで、こういう素材は。だからもちろんタイムラグがありますからね、大変ですけども、その点でも全然困らない。それから半導体の値段は、このメモリーの値段は、1年間で約半額になって、今ダブついちゃってるんですよ。スマホがあんまり売れなくなっちゃったんで。ですから供給にとりあえず困るってことない。ですから皆さんご安心くださいと。 자, 일단 곤란하지 않다는 겁니다라고 뒤에 자막 번역이 안 나왔는데, 그래서 미나상 고안신구다사이가 뭐냐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안심하세요 라는 말도 이 사람이 지금 했어요. 日本の方が困ると言っている国の 어떤 국가의 대통령이 있는 것 같은데, 곤란한 건 일본이라고 말하는 어떤 국가의 대통령이 있는 것 같은데 라는 말을 했는데 뒤에 문재인 대통령님의 사진이 있었죠. 누가 어떤 대통령이 말한다는 건 누구나 어떤 나라를 말하는지 우리 알 수 있죠. 大統領もいるようですが、日本もじっくり構えてですね、進展を楽しみに見守りましょうということなんです。 자,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은. 일본과 미국의 반도체 산업이 부활하는 계기가 될 겁니다. 잘만 이용하면 우리는 절대 곤란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안심하세요. 지금 일본이 곤란해질 거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그냥 인상 조작일 뿐입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일본 방송에서. 그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일본이 전혀 어떤 뭐랄까 아무런 곤란한 일이 과연 없을까요? 자,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불매운동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 이게 얼마나 갈까라고 이제 뭐 생각하는 사람들도 계셨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힘을 지금 그 역량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죠. 자, 근데 이후에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은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자, 한일 협정이 체결된 1965년을 기준으로 하면은 히타치가 제일교포의 취업을 차별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제일교포가 이제 취업을 할 때 일본인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닌데 이 뭐야 라면서 약간 취업할 때 뭔가 차별을 뒀다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일어난 게 불매운동. 이게 1974년도에 일어났고요. 위안부의 모집 문서가 발견돼서 일본의 그런 아주 양아치스러운 거짓말이 드러난 게 1992년. 이때도 일본 불매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담배 퇴출운동을 했었던 1995년.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한 게 1996년인데 이때도 불매운동이 시작됐고, 일본이 역사 교과서를 왜곡했던 뭐 지네 나라가 좋다, 나쁜 거 없다라고 역사를 왜곡했던 2001년. 그리고 일본이 어디 장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듣도 보도 못하는 말인데 일본이 다케시마의 날이라면서 이걸 날을 제정한 날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2005년도입니다.
다케시마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뭐 그런 날을 지정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화가 많이 났다고 해요. 네, 우리는 독도밖에 모르잖아요, 그죠? 자, 일본이 자국 합숙지도, 그다음에 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명기했던, 그러니까 지네 나라 말로 독도를 명기했던 2008년도에도 불매운동이 일어났었고, 일본이 독도의 날 행사를 강행했던, 그러니까 얘네 나라 말로 이렇게 다케시마의 단어를 좀 쓰고 싶지 않지만 이 다케시마의 날이라면서 어떤 행사를 크게 했는데, 이때도 우리나라가 무슨 다케시마가 어디야 독도인데 왜 우리나라 땅을 니네가 행사를 하는 건데 라면서 2013년에 잠깐 불매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자, 1974년 그리고 1995년의 불매운동을 제외하면 사실은 독도에 관련된 어떤 일본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벗고 일어났는데, 사실은 그동안의 일본 불매운동이 이렇게 지금처럼 길고 확실하게 쭉 가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거에 관련돼가지고 일본에 굉장히 유명한 우익이 한 명 있습니다. 우익 새끼라고 할 뻔했네요. 어쨌든 그 우익이 한 명 있는데, 일본 사람이 일본 우익이 일본 방송에서 한국을 굉장히 조롱하면서 뭐 취업난에 관련된 거, 그리고 뭐 일본 맥주 뭐 수출 이런 거에 관련돼 가지고 일본 방송에서 신나게 아주 이렇게 떠들어 제끼는 영상이 있어요. 이 영상을 보고 제가 뒷목을 좀 잡았었는데, 이거는 복대지라는 유튜버분의 채널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부터 그 영상 함께 보실게요. 지금 이 보여줄 이 남자가 굉장히 유명한 우익이에요. 욱하지 마시고 함께 보십시다. 근데 이 영상 자체 자막이 조금 잘려 있었는데 그래도 웬만한 건 읽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보실게요. 就労ビザ停止今ね、韓国からもほら就職なんで大変でどんどん日本に就職来てるんですけども、これね50年60年経ったらね強制労働されたって言うに決まってんだから。 자, 60년이 지난 후에도 강제 노동을 당했다고 말할 게 뻔해. 이렇게 하는 거죠. だからね、そうそう。これをね、就労ビザ停止したら何が起きるかというと、文在寅政権吹っ飛ぶ可能性あるんですよ。もう韓国の中のね、その労働、仕事がないという問題、大変な問題で、日本に行けなくなったところ、暴動が起きます。あと 뭐라냐면, 만약에 우리나라에 일본이 지금 뭐 취업운동 안 돼라고 하면은 한국에서 폭동이 일어날 거래. 왜냐면 지금 한국에 일이 없기 때문에. 또 보는데 또 빡치네. 아씨. もう一個考えたんですよ。日本のビールを輸出するのを禁止するって。 지금 이렇게 띠띠띠 나온 게 뭐냐면 욕한 거야. 욕한 거예요, 한국을. 야, 우리가 일본 맥주를 수출을 금지하는 거야. それほど韓国で日本のビールってそんな人気だ。大人気です。それほど韓国で日本のビールってそんな人気だ。大人気です。大人気ですよ。あ、そう。はい。もともと韓国のビールっていうのがあんまり美味しくないっていうのは韓国人でさえもそれを言ってますからね。そうなんですか。で、以前ね、漁船の衝突事件の時に中国も日本製品不買運動、韓国も日本製品不買運動をやったんだけども、3日で。 もう韓国中のですね飲食店が日本のビール出さないと商売にならないって言って3日で終わったんですよ。そのぐらい韓国では日本ビールが愛されているので、もしね日本がビール輸出停止したらですね大変なことが起きます。 자, 일본 맥주를 한국에 수출하지 않으면 그때도 3일 만에 그 운동이 야 끝났잖아 라면서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야, 한국 사람이 일본 맥주를 안 먹고 어떻게 살아? 약간 이런 뜻이죠. 근데 우리 지금 아사히 맥주 이런 거 지금 얼마에 팔고 있죠? 이제 인스타에서 사진을 봤는데 뭐 거의 1000만 원에 팔고 있던데. 뭐 980만 원인가 뭐 이렇게 해서 팔고 있던데. 지금 하고 있지만 우리 일본 맥주 안 먹고도 잘 살고 있죠. 지금 공유 씨가 CF 찍는 그 맥주 굉장히 맛있어 보이던데, 그죠? 예. 또 열받네. 자, 그런데 이렇게 일본에 이렇게 좀 상도라이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정말 죄송해요. 또 이런 말 또 써버렸네. 죄송해요. 네네네. 근데 이런 사람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수출 규제 문제에 관련돼서 제대로 정신 박힌 일본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건 사실은 그렇게 옳은 행동이 아니야 라고 방송에서 말하시는 어떤 분이 계시길래 그분의 말했던 부분만 짧게 따서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부터 지금 조금 화나신 마음을 조금 가라앉혀 드릴게요. 그분이 어떤 말 하셨는지 저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それからこれ大元でいうと1965年の日韓国交正常化に伴う請求権協定で解決済みじゃないかって日本は言ってるんです。でそれは一理あるんだけれども、しかしその個人の請求権はまず消えないっていうことと、それから当時の韓国っていうのは軍人出身の独裁政権だったんですね。でところが冷戦体制だったから共産主義国と対峙するためにアメリカの意向もあって日本の保守政権と韓国の軍事独裁政権が、ある種政治的妥協をしちゃったんです。その時に人権問題とかみんな蓋しちゃったんですね。いろんな細かい話を。それが今になって韓国が民主化されて吹き出してきてるわけですよ。だから日本だけが、しかも日本の過去の、悪行って言ったらあれだけど植民地支配っていう問題があるんだから、日本がもう解決済みだって言ってふんぞり返って済む問題では僕はないと思うんですよ。이 부분이 너무 좋았어. 이 부분이 너무 좋았어. 일본이 야 우리 다 해결 끝났잖아. 왜 또 자꾸 그러는 거야? 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해결 끝났어 하고 뒤돌아서 하고 말한다고 해도 이거는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아주 정확하게 꼬집어 주셨죠. 日本がもう解決済みだって言ってふんぞり返って済む問題では僕はないと思うんですよ。だから両国の首脳がきちんと膝を詰めてかつての政治的妥協をさらに上書きするというか解きほぐすようなことをしない限りこれはちょっと解決しないですよね。だから両政権の本当に努力にかかっているとしか言いようがないですよね。 그렇죠.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それから 그래서 약간 1965년에 한일 국교 정상화에서 일본이 다 해결됐어 끝났어라고 하는데 지금 그 행동은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아주 정확하고 옳은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일본의 악행. 일본이 해결 끝났잖아. 그럼 우리가 그래? 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이제 또 이제 나라 대 나라가 이제 만나가지고 어떤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협의 방안에 이렇게 뭐 얘기하고 있는 그런 거였는데 일본에서 대표로 나온 사람들이 넥타이도 하지 않고 자켓도 걸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그 분들을 초청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청소도 하지 않고 바닥에 이렇게 뭐 쓰레기들 약간 좀 이상한 찌끄러기 굴러다니고 의자도 이렇게 막 안에 사무실 안에 배치해놔가지고 의자도 정리하지도 않고 그 상태에서 우리나라 사람을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중요한 나라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또 문제가 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넥타이도 하고 자켓도 입고 정중한 모습으로 갔는데 일본 사람들은 넥타이도 하지 않고 자켓도 입지 않고 굉장히 약간 일본을 대표로 나온 사람들의 모습이라고는 정말 볼 수가 없는 되게 예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거를 또 일본 방송에서 어떤 분이 아주 통쾌하게 까는 영상이 있어가지고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이다 한 번 더 드릴게요. 그 영상 저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난 처음에 이 영상을 볼 때 막 이렇게 막 피시피시 막 이렇게 웃고 그래가지고 뭐야 이씨 열받으려고 했는데 뒤에 갈수록 그렇지 않다는 거 함께 보실게요. 日本側がノージャケット、ノーネクタイ。で、こういう会談の時にあるここにあるこう名札。 명찰이랑 음료수가 없죠. これない。はい。で、この部屋の端っこにある椅子で机映ってないですけどなんかもう無造作なんか適当な感じだねっていうところです。で床にゴミが落ちている。はい。まあ普段は落ちてるんでしょこういう経済産業省の部屋でも今韓国のインスタでトレンド入りしているのがやっぱりハッシュタグボイコットジャパンっていうの単語がやっぱり今まですごく韓国の今若い世代って日本に対してものすごく親日になってきてたのに結構今じゃあボイコットすべきだっていう結構世論が盛り上がってる日本側も今回の日本の措置が当然っていうような世論で見ると過半数超えてるだから無用に世論なんか煽ってる感じがする。そうです。 자, 일본 여론을 굉장히 지금 조장하는 분위기라고 하죠. 일본 측도 이번 조치가 당연하다는 여론의 절반이 넘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뭔가 조금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이야기를 지금 이분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쵸? っていうような世論で見ると過半数超えてる。だから無用に世論なんか煽ってる。 쓸데없이 여론을 조장하는 분위기. 感じがする。そうです。もうだからもうなんだろうな。あ、이분이 下手くそ。僕ねやっぱり。 この国の外交別に外務省だけが外交をやるわけじゃないですからね、この国の外交っていうふうなことの問題ずっと言ってるんですけどやっぱりね鍛えられてないんだと思う、例えば今回のこの会合にしても、
いや、頭取りするつもりはなかったって。これだけメディアで、日韓でね、これだけの騒ぎになってるものを、頭取りしないって話になるわけがないじゃないですか。 봐봐, 우리나라 사람들은 넥타이에 정장 자켓을 제대로 입고 계시죠? そうやって、ああいうふうに、まあ意図を持ってやったのかもしれませんし、もしかしたら、本当にただの説明会だから、普通に説明会としてやったんですっていうふうに、やるつもりだったんですって思ってるんだとしたら、もう下手くそもいいもので、だからまたそれ韓国に突っ込まれるところをね、こうやって作っちゃったわけでしょ。ちょっと気遣えばいいわけですもんね。そんなもの、別にジャケット着てったっていいじゃないですか。だから、掃除ぐらいしときゃいいわけじゃないですか。椅子ぐらい片付けりゃいいじゃないですか。はい、なんでわざわざ馬鹿正直にそんなことやってんだと。こういうふうなところがもう後でも出てきますよ。はい、だからそれは日本側がやっぱり強気な姿勢を見せたいと、国民に。そういうのもあったんです。ですからわざわざその英語でなくてこの日本語説明会で十分だという。で、それ 아주 뚱깨하죠. 뭐 단순한 설명이라고 하지만은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해타크서라고 표현해요. 너무 미숙하다.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다. 아니 넥타이 매면 되잖아. 자켓 입으면 되잖아. 청소하면 되잖아. 의자 정리해 놓으면 되잖아. 왜 이런 빌미를 또 한국에게 줬냐. 당연히 이거 말이 안 되는 거다. 자기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 같아. 예전에도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문제를 삼아서 이거 좀 아닌 거 아니냐. 또 고노쿤이라고 표현해요. 이 나라라고 표현을 해. 라고 하면서 진짜 이건 좀 아니다. 잘못됐다. 라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해주시는 영상이 있었는데 팩폭지렸. 그쵸. 팩폭지렸죠. 자, 이렇게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들이 되게 우리나라를 만만하게 봐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뭐 위에서 시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도 넥타이를 메고 싶었지만 자켓을 입고 싶었지만 위에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시킨 건지 아니면 우리나라에게 야 니네 나라 우리나라가 니네보다 좀 더 세잖아 우리나라가 좀 더 약간 센 나라야 라는 걸 일부러 어필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거는 일본이 잘못한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일본 사람도 이건 좀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비판을 해줬으니까. 자, 그러니까 이번 불매운동은 여러분들 기존의 불매운동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왜냐면은 진짜 이번에는 우리나라 모든 젊은이부터 약간 좀 중년층까지 제대로 이 운동을 막 이렇게 불매운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자, 일본이 한국에 대해 경제 제재, 그러니까 수출 규제를 가함으로써 이게 불매운동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불매운동이 뭐야? 물건을 사지 않겠다라는 건데 또 다른 불매운동은 뭐냐면 일본 물건 안 팔 거야까지 이게 확산된 거죠. 사지 않을 거야가 아니라 이제 팔지도 않겠다라는 이 운동이 굉장히 커지게 된 건데 자, 그런데 이게 또 열받는데 자, 소비자뿐만 아니라 이제 일본 제품을 유통 판매하는 업체들도 이 운동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본에 또 어떻게 내가 또 이렇게 또 이런 표정을 갖고 왔어요. 죄송해요. 일부러 이 사진을 갖고 온 건 아닌데 이 얼굴이 있어가지고 갖고 왔네요. 어떡해요, 그죠? 고의가 아니었음을.